여러분 혹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손가락 하나로 여성을 절정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고민이 제일 많아요. 오늘 제가 25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상담해 드렸던 내용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숨기지 않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소연이에요. 서울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남성 건강 전문의로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료를 해왔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죠.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사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랍니다. 바로 손가락을 이용한 여성 자극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는지 아세요? 진료실에서 60대, 70대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은데 아내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고민들이에요. 처음에는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시다가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쪽지에 적어서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절실한 고민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유용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유용하냐고요? 나이가 드시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예전만 못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을 이용한 방법은 체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효과는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생긴 여유와 세심함이 이 방법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거든요. 손가락이 왜 좋은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은 유연해요. 압력을 조절할 수 있고 각도를 바꿀 수 있고 한 손가락에서 여러 손가락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딱딱한 것보다 훨씬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1mm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손가락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손가락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오르가슴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여성분들이 삽입보다 손가락 자극을 더 선호하신다는 결과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두 가지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안 지키시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첫 번째는 동의예요. 반드시 파트너에게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해요. 여기 만져도 될까? 이렇게요. 그리고 이 소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하셔야 해요.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런 걸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특히 우리 세대분들은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결혼하고 수십 년을 사셨어도 이런 대화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오랜 파트너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만들어준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한번 시작하시면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진료실에서 상담해 드린 분들 중에
이 대화를 시작하신 분들은 다들 관계가 확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고요. 두 번째는 준비예요. 손톱은 짧고 매끄럽게 다듬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손톱이 길거나 거칠면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어도 안 돼요. 손은 따뜻한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으시고요. 찬물로 씻으시면 안 돼요. 차가운 손이 닿으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반지는 빼세요. 반지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반지 모서리가 닿으면 아프실 수 있어요. 건조할 수 있으니까 수성 윤활제를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특히 폐경 이후에는 자연적인 분비물이 줄어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윤활제가 정말 도움이 돼요. 깨끗한 손은 미세한 상처를 예방하고 윤활제는 마찰을 줄여줘요. 그래야 터치가 더 강렬하면서도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파트너분도 더 안심하고 몸을 맡기실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갈게요. 워밍업과 티징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성의 흥분은 대부분 스위치처럼 바로 켜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쌓여가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비교적 빨리 흥분이 되시잖아요. 몇 분 안에 준비가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여성은 달라요. 시간이 필요해요.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기 부위로 가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으셔서 바로 그쪽으로 손이 가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온몸에서 시작하셔야 해요. 목에 키스하시고 쇄골 부분도요. 쇄골 부분이 은근히 민감한 분들이 많으세요. 귀 뒤쪽도 좋아요. 팔 안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팔 안쪽 피부가 얇아서 자극에 민감하거든요. 손목 안쪽도 은근히 민감한 부위예요. 허리 아래쪽, 엉덩이, 허벅지 바깥쪽을 슬쩍슬쩍 만져주세요. 천천히 다가가시고 안쪽으로 갈수록 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세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옷 위로나 속옷 위로 손바닥을 부드럽게 올려놓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천위로 느껴지는 감촉이 은근히 자극적이거든요. 잠깐 누르고 떼고 천 가장자리를 따라 쓰다듬어 주세요. 목표는 리드미컬한 압력의 파도예요. 긴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이요. 이게 기대감을 높여주거든요. 언제 직접 닿을까 하는 기대감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티징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2단계를 건너뛰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티징은 연료예요. 이게 클리토리스, 음순, 질 입구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나중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혈류가 많아지면 감각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본격적인 자극을 할 때 훨씬 더 강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제 경험상 2단계를 충분히 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정말 커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2단계에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간이 나중에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외부 터치예요. 먼저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아직 벗기지 마세요.
손끝으로 바깥 음순과 허벅지 안쪽 주변을 따라 원을 그리세요. 천의로 하는 자극도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접 닿는 것보다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2단계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들이세요. 파트너가 명확하게 동의하시면 천을 옆으로 밀거나 벗기고 피부에 직접 닿으세요. 여기서도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벗겨도 될까? 이렇게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바깥 음순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고 그 다음 안쪽 음순으로요. 클리토리스 후두 주변을 조심스럽게 원을 그리세요. 처음에는 끝부분에 직접 닿지 마세요. 이거 중요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세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처음부터 직접 자극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세요. 오히려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민감해서 아프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변을 돌면서 간접적으로 자극하시는 거예요. 깃털처럼 가볍게 시작해서 가벼운 원, 그 다음 부드럽게 커지는 타원형으로 진행하세요. 압력도 서서히 높이시는 거예요. 파트너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호흡 변화, 엉덩이의 작은 움직임, 작은 소리들, 이것들이 여러분의 초록불이에요. 이 신호들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언어를 읽을 줄 알아야 해요. 숨이 빨라지시면 좋다는 신호예요. 몸이 살짝 움직이시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3번째 단계예요. 클리토리스 주변의 리듬이에요. 모든 여성은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무작위 터치보다 리듬과 일관성을 선호하세요.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지신다고 해요. 갑자기 바뀌는 자극보다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클리토리스 후두 주변의 가벼운 시계 방향을 시도해 보세요. 비너스 마운트에서 질 입구까지 수직 스트로크, 그리고 다시 위로요. 클리토리스 주변에 옆으로 누운 팔자 모양도 좋아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면서 파트너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파악하시면 돼요. 반응이 좋은 움직임을 찾으셨으면 그걸 기억해 두세요. 파트너가 더 넓은 면적을 좋아하시면 2 손가락을 함께 사용하시고 정밀함을 원하시면 손끝만 사용하세요. 짧은 질문을 하세요. 더 부드럽게 할까? 더 세게 할까? 더 빠르게? 더 천천히? 위로? 아래로? 이런 질문들이요.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우리 세대분들은 특히 그렇죠. 평생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요. 근데요, 이 질문들이 파트너에게는 정말 큰 배려로 느껴져요. 내 느낌에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어봐 주는 것 자체가 감동이라고요.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처음으로 물어봐 줬다면서 울컥하셨다는 분도 계셨어요. 4번째 단계예요. 언제 안으로 들어갈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촉촉함은 흥분을 의미하지만 자동으로 삽입 준비가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촉촉해지셨다고 해서 바로 손가락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요. 동의하시면 꼭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이미 촉촉하시더라도 윤활제를 추가로 사용하시면 더 부드러워요. 한 손가락으로 시작하시고요. 절대 건조한 상태로 넣지 마세요.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천천히 미끄러지듯 들어가세요. 입구에서 잠시 머무르며 근육이 이완되도록 하세요. 바로 깊이 넣으시면 안 돼요.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셔야 해요. 앞쪽 질벽 방향으로 천천히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동작을 하세요. 거칠게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들락날락하시면 안 돼요. 손가락은 압력과 각도에 완벽해요. 속도가 아니라요. 밀리미터 단위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탐색하세요. 어디가 가장 민감하신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파트너가 긴장하시면 살짝 빼시고 함께 다시 바깥에서 계속하세요. 무리해서 계속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너무 깊이 넣으려고 하시거든요. 천천히, 부드럽게 파트너의 반응을 보면서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간은 충분해요. 5번째 단계예요. 앞쪽 쾌감 구역 찾기예요. 안쪽으로 약 4cm 정도, 배 쪽으로 약간 스펀지 같고 주름진 구역이 느껴지실 거예요. 흔히 G스팟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주변 조직과 질감이 좀 달라요. 손끝으로 부드럽게 이리와 동작으로 접근하세요. 가볍게 탭하거나 짧은 스트로크로 시작하세요. 압력은 파트너가 원하시거나 몸이 명확하게 요구할 때만 천천히 높이세요. 처음부터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많은 여성분들은 강도보다 리듬을 선호하세요. 이것도 개인차가 커요.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세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부드럽게 해야만 좋으신 분도 계세요. 다른 손은 자유롭게 두세요.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배를 슬쩍 만지거나 엄지로 동시에 클리토리스를 자극하세요. 이 조합이 많은 분들에게 가장 강렬한 경험을 만들어줘요. 안과 밖을 동시에 자극하는 거죠. 이걸 복합 자극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정말 좋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G스팟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시간을 두고 탐색하시면 돼요. 한 번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번에 걸쳐서 천천히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G스팟 자극이 모든 여성에게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클리토리스 자극만을 훨씬 선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G스팟을 못 찾겠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클리토리스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절정에 이르실 수 있어요. 6번째 단계예요. 더 채우기, 2손가락 사용이에요. 파트너가 더 원하시면 살짝 빼시고 약간 돌리시고 2손가락을 동시에 넣으세요. 충분히 촉촉하게요. 윤활제를 한 번 더 바르시는 것도 좋아요. 손가락 끝이 계속 앞쪽 벽을 자극하도록 곡선을 유지하세요. 움직임을 조합하세요. 안에서는 작은 호, 밖에서는 엄지로 클리토리스 후드를 리드미컬하게요. 기억하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크게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미세한 움직임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파트너가 더 흥분할수록 여러분은 덜 해야 해요. 일관성이 중요해요. 흥분이 올라갈수록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변화를 주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7번째 단계예요. 절정에서의 압력과 템포예요. 파트너가 가까워지면 신호가 더 명확해져요. 더 빠른 호흡, 더 깊은 소리, 떨리는 허벅지, 몸이 긴장되시는 느낌. 이런 신호들이 보이시면 거의 다 온 거예요. 만약 맞는 리듬을 찾으셨고 파트너가 거기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유지하세요. 바꾸지 마세요.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그냥 유지하세요. 정말 많은 오르가슴이 남성들이 마지막 순간에 리듬을 바꿔서 중단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거기야라고 하시면 그 리듬 그대로, 그 압력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요. 변화를 주고 싶은 충동을 참으셔야 해요. 더 잘해주려고 뭔가를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오히려 방해가 돼요.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변화 없이 그대로요. 8번째 단계예요. 다양한 변형들을 알려드릴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후드 플레이예요. 두 손가락으로 비자를 만들어서 클리토리스 후드를 부드럽게 위아래로 미세요. 이건 직접 자극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간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민감하신 분들한테 정말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바깥에서 안으로 파도예요. 허벅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음순까지 긴 스트로크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건 민감도를 리셋해줘요. 너무 자극이 강해졌을 때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흥분이 너무 빨리 올라가셨을 때 조절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압력면이에요. 따뜻한 손바닥을 음부 위에 가만히 놓으세요. 부드럽게 누르세요. 절정 사이에 진정시켜줘요. 이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안정감과 연결감을 주는 동작이에요. 생각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뜻함이 전해지면서 안심이 되시거든요. 네 번째는 각도 변경이에요. 골반 아래에 작은 베개를 넣어서 G스팟 각도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작은 팁들이 은근히 효과가 좋거든요. 9번째 단계예요. 위생과 안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짧은 손톱, 깨끗한 손, 윤활제. 이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이건 파트너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항문 부위에서 음부로 돌아갈 때는 항상 손을 바꾸거나 철저히 씻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요. 세균 감염이 생기면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요로 감염이나 지렴이 생길 수 있어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따뜻함이나 스트레칭은 파트너가 동의할 때만 괜찮아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파트너가 불편하다고 하시면 그건 그만하라는 신호예요. 10번째 단계예요. 사후 케어와 소통이에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바로 등 돌리고 주무시면 안 돼요. 절정 후에도 터치를 유지하되 압력과 템포를 천천히 줄이세요. 갑자기 손을 떼시면 안 돼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때 갈비뼈, 머리카락, 허벅지 쓰다듬기를 즐기세요. 물을 들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아요. 나중에 짧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좋았어?
그리고 기억해 두세요. 그게 여러분만의 개인 플레이북이에요. 다음에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이 대화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분들은 이런 대화에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한번 시작하시면 관계가 정말 달라져요.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져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셨거든요. 자, 여기서 많은 남성분들이 모르시는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여성이 내부 자극으로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정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약 70% 정도의 여성분들이 삽입만으로는 오르가슴에 도달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오직 클리토리스 터치만 선호하시고 다른 분들은 조합을 좋아하세요. 핵심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에요. 듣고 관찰하고 묻고 함께하는 거예요. 감정이 약이에요. 파트너가 안전하고 존중받고 서두르지 않는다고 느끼시면 혈액이 더 잘 흐르고 근육이 이완되고 쾌감이 올라가요. 제가 25년 넘게 진료하면서 느낀 건 가장 좋은 연인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파트너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 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전해지면 다 달라져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친밀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여유와 배려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런 순간에 정말 빛을 발해요. 젊었을 때는 급하기만 하셨잖아요. 지금은 천천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진료실에서 70대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 아내와 5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늦은 때란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파트너와 함께 탐색하고 함께 발견하는 과정 자체가 친밀감을 만들어요. 그 과정이 오히려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시작점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파트너가 뭘 좋아하는지는 파트너만 알아요. 그래서 소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기술들을 기반으로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해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친밀한 활동이 실제로 건강에도 좋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관리의 일부이기도 해요.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게 뭐냐면요.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건강도 같이 나빠지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울감이 오시고 불면증이 생기시고 활력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런데 다시 친밀감을 회복하신 분들은 건강이 확 좋아지세요. 표정부터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세요.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파트너와 친밀하고 싶은 마음, 그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료실에서 80대 환자분도 이런 상담을 하러 오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내가 아직도 예뻐요. 그 말씀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60년을 같이 사셨는데 아직도 아내분이 예쁘시다니.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런 상담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파트너분이 아직도 소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기술은 배우면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완벽한 기술을 가진 무관심한 연인보다 서툴더라도 관심을 가진 연인이 100배 낫다고요. 파트너분도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노력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자주 받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요. 정답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분이 편안하게 느끼시는 빈도가 정답이에요. 누가 정해놓은 기준 같은 건 없어요. 두 분이 만족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다만 너무 오래 간격이 벌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어색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무 오래 비우지는 마시는 게 좋아요. 꼭 매번 절정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손을 잡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은 유지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길었는데요. 한꺼번에 다 기억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하실 때마다 다시 보시면 돼요.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참고하세요. 특히 우리 나이대 분들은 성생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꼭 삽입을 해야만 성생활인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게 부부 관계에도 개인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성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호르몬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욕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크거든요. 파트너와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손을 잡고 싶은 마음, 안아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성욕의 일부예요. 젊었을 때랑 똑같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빠르고 강렬한 것보다 천천히 오래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나이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파트너분이 폐경을 겪으셨거나 건조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건 정상적인 변화예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윤활제를 사용하시면 돼요. 요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드럭스토어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친밀감을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만큼 강직도가 안 나오신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손가락 자극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손가락은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잖아요. 오히려 더 능숙해지실 수 있어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60대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젊었을 때는 그냥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아내가 울더라고요. 고맙다고.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 말씀 듣고 저도 울컥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소연 의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 공유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서로 말을 못하고 계신 거죠. 이 영상이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은 인내심, 정밀함, 세심함으로 사용할 때 정말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2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해 드리면서 느낀 건데요. 진짜 좋은 연인은 테크닉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파트너의 반응을 살피면서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만 있으시면 충분해요.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거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파트너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